당연히 누가 저 뒤에 있는 국회로 갈 것인가가 사람들의 관심사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갑 예비후보 신지혜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만나는 자원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그리고 판자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리고 복지라는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더 사람들을 가난한 삶에 머무르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무제 역시 있습니다. 가구 중심의 복지, 그리고 이 부양의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계속 가난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어떤 국민에게도 자격을 묻지 않는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가구가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되어 사회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나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고양시 갑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체크카드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배포하면서 많은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묻는 기본소득이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복지는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은 복지라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고양시 갑의 예비 후보로서 이 법이, 기본소득 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당 계신 몇몇 동지들과 함께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회에서도 정식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이러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을, 인간의 지능적인 노동을 대신할 것을 우려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 기본소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세 분이 인공지능의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공지능의 선구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매우 과격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
생겨날 부의 90%는, 부의 전부는 인간의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식의 90%는 앞선 사람들의 지식이고 나머지 10%만 그 지식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90%의 세율로 과세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분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인공지능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왜 모든 부의 원천이 지식이고 그 지식의 90%는 앞선 사람들과 동료들의 공유 지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공유 지식, 모든 인간들의 지식이 만들어낸 공유 자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사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합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알바 3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들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 입법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1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알바차별금지법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주제 기본소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과 알바차별금지법은 알바들의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 좀 특별합니다. 알바들의 현재도 그렇고 미래까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이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알바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일단 알바들은 취업과 실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한 알바 자리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이건 타이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직업을, 나쁜 알바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은 굉장히 알바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알바들이 정크잡,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바 노조는 이것이 알바들의 단결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해고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사장이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법률투쟁, 진정투쟁을 해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은 아르바이트들의 단결권, 해고, 부당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낌은 기본소득법이 그런 창의적인 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에게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네, 절망을 마주했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색 없이 세상을 전달하는 절망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수레바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전국순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양만 다른 수레바퀴에 깔려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희박한 사회에서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처하는 빈곤은 꿈과 여유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꿈과 여유마저도 상속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만 하다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편의점에서 종일 일하는데 남는 돈도 없고 남는 경력도 없다. 또 누군가는 시간 날 때마다 호텔에서 일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고급스러운 호텔의 뒷면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서 남는 것은 부은 발목과 얼마 되지 않는 일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모습과 노동력을 팔아 겨우 살아내는 세상에서 꿈은 잊고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아르바이트로 하루 쓰고 버리는 부품으로 쥐꼬리만한 소득과 우리의 불안전한 삶으로 유지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의 말 그리고 통계,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아르바이트 노동체제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체제입니다. 청년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절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음을 착취해서 싸게 부려먹어서 소비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20대의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 30년과 비교했을 때 젊은이들의 소득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리고 노동당은 다른 노동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꿈을 꿀 여유가, 꿈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입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해서 놀러갈 여유는커녕 공부할 여유조차도 잃어버린 청년들의 삶을 되찾겠습니다. 당장 임금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꿈꾸고 활동할 여유를 찾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려는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동을 싼 값에 독식하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우리의 소득을 환수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기 위해 이 사회가 줄 마땅한 몫을 우리 삶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빼앗은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더해서 최저임금 1만원, 정규직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겠습니다. 생존이 문제가 되는 아르바이트 노동체제에서 삶이 문제가 되는 대안적 노동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우리의 소득이 쪼그라드는 사회, 미래 없는 사회를 넘어서겠습니다. 세계 경제도 수출 대기업의 소득을 몰아주던 한국 경제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 소득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경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득이 늘고 우리의 소득을 서로 사용하는 경제로, 돈이 정말 도는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절망의 연쇄를 끊고 우리가 계속 꿈을 꿀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 소득을, 우리 삶의 변화를 노동당이 기본소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불평등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노동당만 특별한, 노동당만 특이한 말을 해서 좀 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20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 입법에 대해서 함께 발의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선거 때 좋은 말만 하고 끝나고 나면 입 싹 닫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민들 앞에 약속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소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진보정당, 대한정당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야당 후보들도 기본소득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기본소득 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니 입법을 통해서 기본소득 문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야 그것이 책임있는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재벌 증세 등과 같은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 또 20대 국회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 모든 정당들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재벌 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 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모두에게 기본소득, 모두에게 기본소득.